오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설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얗고 곱고 달콤한 그 가루. 우리는 이것을 행복의 결정체라 부르며 지친 몸을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이 하얀 가루가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빨아먹고 성장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설탕은 단순히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하얀 금이라 불리며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었고, 또 한때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지옥보다 더한 고통으로 밀어넣은 악마의 가루였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맛본 가장 달콤한 비극, 설탕에 금기된 잔혹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6세기 유럽 귀족들에게 설탕은 부의 척도였습니다. 인도에서 온 이 낯선 결정체는 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될 정도로 귀했죠. 귀족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서브틸티라는 기괴한 연회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설탕으로 거대한 성을 쌓고 짐승이나 사람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 식탁 중앙에 배치한 뒤 이를 칼로 썰어 먹으며 자신의 권력을 뽐냈습니다. 설탕 조각을 먹는 행위는 곧 적을 짓밟고 승리한다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성 뒤에는 썩어가는 치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설탕 중독으로 치아가 검게 썩어 들어갔고 입을 열 때마다 끔찍한 악취를 풍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시 사람들은 설탕을 살 수 없는 가난의 증거로 깨끗한 치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지 못하는 평민들조차 부유해 보이고 싶어 숯을 발라 치아를 검게 칠했습니다. 이것이 설탕이 불러온 인류의 첫 번째 광기였습니다. 귀족들의 식탁을 채우기 위해 설탕 수요가 폭발하자 유럽의 눈은 카리브해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탕수수는 너무나도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었습니다. 무더운 열대 기후, 끝도 없이 펼쳐진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력을 쥐어짜내기 위해 유럽은 삼각형 무역이라는 비극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납치해 아메리카로 끌고 가고 거기서 설탕을 생산해 유럽으로 보낸 뒤 다시 유럽의 물건을 아프리카로 가져가는 방식이죠. 짐짝처럼 배 밑바닥에 실려간 흑인 노예들. 비좁은 공간, 전염병, 굶주림 속에서 8주간의 항해를 견디지 못하고 대서양에 던져진 이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탕수수가 가득한 카리브해의 지옥이었습니다. 사탕수수 밭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되어 달이 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공포스러운 곳은 수확한 사탕수수를 집으로 짜내는 앞찾기 앞이었습니다. 지독한 피로와 졸음에 시달리던 노예들이 기계에 손을 넣는 사고는 일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기계가 멈추면 설탕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럼 감독관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돈을 잃습니다. 감독관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멈추는 대신 옆에 항상 준비해둔 날카로운 도끼로 사고가 난 노예의 팔을 단숨에 내리찍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비명, 그리고 설탕즙에 섞여 들어가는 시뻘건 피. 우리가 즐기는 설탕의 단맛은 사실 그들의 파란 조각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의 권력자들은 설탕의 달콤함에 취해 대서양을 건너오는 노예들의 피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카리브해의 열대우림은 사탕수수 밭으로 바뀌기 위해 불태워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과 노예들이 열병과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설탕이라는 하얀 악마의 먹이로 사용된 것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식탁을 정복한 정복자이자 대륙을 잇는 잔혹한 혈관이었습니다. 설탕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은 근대적 금융 시스템과 보험 제도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현대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뿌리에는 노예들의 노동력과 피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설탕으로 불을 쌓은 도시들은 화려해졌지만 그 화려함은 바다 건너 카리브해의 고통과 비례했습니다. 설탕은 사람의 혀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양심마저 마비시켰습니다. 18세기 영국 노동자들은 고된 공장 노동을 버티기 위해 홍차에 설탕을 넣어 마셨습니다. 설탕의 강력한 에너지는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움직이게 했고 설탕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영국은 해군력을 앞세워 전 세계를 제국주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서구의 찬란한 산업혁명, 그 밑바닥에는 설탕 노예들의 썩은 뼈가 퇴적층처럼 쌓여 있습니다. 문명의 달콤함은 언제나 누군가의 잔혹한 희생을 자양분으로 삼아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설탕이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역사입니다.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며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자 노예제는 비로소 그 설탕 생산을 위한 필수성을 잃고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설탕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설탕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며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 이상에는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설탕에 길들여져 있고 끊임없이 더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설탕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뇌를 자극하여 스스로 중독되게 만드는 마약과 다름없습니다. 비만과 성인병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 식품 기업들이 설탕을 통해 만들어낸 현대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거부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의 건강과 정신은 또 다른 의미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채찍이 그들을 억압했다면 지금은 마케팅과 중독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식탁 위 설탕을 바라보십시오. 여전히 그저 달콤한 가루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고통과 탐욕이 응축된 하얀 독약으로 보이십니까? 음식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증명하니까요. 오늘 이 잔혹한 설탕의 기록이 여러분의 일상을 다르게 보이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류를 지배한 달콤한 악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0탄에서는 또 어떤 음식이 우리의 소름 돋는 과거를 숨기고 있을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것들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잔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설탕의 달콤함에 숨겨진 잔인한 얼굴을 마주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달콤한 비극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소비하고 경험하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탕 한 스푼을 넣을 때 잠시 멈춰 그 하얀 가루 뒤에 숨겨진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관심이 우리 음식 미스터리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미스터리 탐험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10탄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